저희 개인적인 연애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라는 거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과연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기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이나 사별로 다시 혼자가 된 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저희 지난 결혼 생활이나 연애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너무 사적인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자세한 결혼 생활이나 연애사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저의 사생활이 소중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와 연결된 분들의 사생활 역시 함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사적으로 아는 분들이나 건너 아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전 남편을 만났던 영상에도 여러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초창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이제 전 남편은 남자가 아니에요. 단지 아이 아빠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미워할 이유도 특별한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자주 연락하거나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지만 절대 못 볼 사이라고 여겨 피해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부 사이, 연인 사이는 제3자가 깊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일 뿐인데 그 일부분만으로 판단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연애사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금처럼 저의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나누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혼하고 사별해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것과 더 좋은 관계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유하고 싶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도 다르고 행복에 이르는 방법 역시 다를 거예요. 제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어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의 기준은 행복이 아니라 생존과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맞아요. 생존과 책임에 집중할 때 훨씬 안정되고 단단해지고 그 결과로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다만 행복 추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생존과 책임, 행복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존과 책임, 성장과 기여, 행복 추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하고 충만한 삶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 역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년 세대는 급격한 산업화, IMF 외환위기, 치열한 경제 성장과 경쟁 속에서 가족 부양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살아온 세대죠. 정작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행복한지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억누르고 살아온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혼이나 사별로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깊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쉬운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고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불안하기도 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며 위축되기도 하죠. 요즘 이혼한 분들도 많지만 사별한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여성의 18.4%, 60대 여성의 21.4%가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고 해요. 생각보다 꽤 높은 비율이죠. 여성은 남성보다 사별률이 더 높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도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이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로 살아가는 기간은 평균 15년 정도라고 해요. 결국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혼이나 사별 후 충분한 준비 없이 선택을 서두르다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흐름을 타는지 이해하면 조금 더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이혼이나 사별 후 경제적, 정서적 결핍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분은 둘 중 하나만 겪고 어떤 분은 둘 다 겪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혼자라는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두려움, 누군가의 아내, 남편으로 살던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혼 후엔 분노, 상처, 배신감 등의 감정이 지배적이라면 사별 후엔 슬픔, 상실감, 죄책감이 더 크게 자리 잡더라고요. 특히 가장이 세상을 떠난 경우라면 생계마저 끊기는 현실에 맞닥뜨려야 하니 마음이 더 무겁겠죠. 그래도 이혼은 상대가 살아있으니 사별보다 낫다. 사별은 정말 막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경제적 결핍과 정서적 결핍은 서로를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정서적 결핍이 경제적 어려움을 부르고 경제적 결핍은 다시 정서적 허기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급하게 재혼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나 무리한 투자를 시작하면서 삶이 더 흔들리는 경우도 자주 봤어요. 결핍은 시야를 좁히고 오직 한 가지 생각에 매달리게 만들거든요. 돈이 없으면 돈 생각만, 외로우면 사랑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 결핍이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번 기회만 잡으면 다 회복할 수 있어.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어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죠. 이런 조급함은 무리한 사업이나 투자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단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고 주변의 조언은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랑 상황이 다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위험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때 빠지기 쉬운 심리적 감정이 바로 확증 편향인 것 같아요. 이미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듣고 경고 신호는 철저히 외면하게 되는 심리인데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집값은 무조건 오를 거라 믿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면서 무리한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이번엔 된다고 확신하기도 하죠. 저도 실제로 수많은 사례를 봤는데요.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나 배우자가 세상 떠나며 남기고 간 돈을 준비 없는 사업이나 무리한 투자에 쏟아부었다가 모두 잃고 결국 빚만 떠안게 되는 경우들이에요. 몇천만 원을 넘어 억대의 빚을 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 삶의 질은 추락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극심한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겪게 돼요. 이때라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경제적 결핍이 심할수록 조급함은 더 커지고 조급함은 다시 확증 편향을 가속화시켜 이성적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 결과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실제로 집을 전세로 내주고 자신은 월세로 살면서 고위험 투자에 몰빵했다가 전부 잃은 사례도 봤어요. 경제적 불안은 연애나 재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경제적 결핍이 있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안정감을 얻고 싶은 심리가 커질 수 있죠. 특히 여성분들은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 때 정서적으로 더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살림만 하고 싶다는 여성들 종종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생존 모드로 긴장하며 살아오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잖아요. 주변에서 누구는 좋은 남자 만나서 팔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랑은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결핍에서 비롯한 선택은 결국 또 다른 결핍을 낳고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재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재혼이 초혼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그 어려움을 인지하고 결핍 때문에 서둘러 재혼하지 말자는 거죠. 오래 만나고 서로 신뢰가 쌓여 노후를 함께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동거든 재혼이든 해도 괜찮아요. 저는 가끔 투자와 재혼이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적당히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요. 주식이 오르면 조급한 마음에 뛰어들고 떨어지면 공포에 휩쓸려 팔아버리기 때문인데요. 주식의 기본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져라. 좋은 기업을 찾아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해라.
사실 이 기본만 지켜도 투자에 실패할 확률은 꽤 줄어들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조차도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 없이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혼자 된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공부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좋은 기업을 공부하듯 사람의 심리와 삶에 대해 배워야 하고 나 자신도 꾸준히 돌보는 거죠. 그러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느껴질 때는 마치 분할 매수하듯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조급해지지 않고 시간을 들여 상대를 이해하고 관계를 쌓아가야 비로소 10% 안에 드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자도 사랑도 인생도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한층 한층 쌓아가는 과정에서 행복도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